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일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평택 화재로 말미암아서 세 분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한 거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그 사연을 겸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돌아가신 이 세 분, 이형석 소방위 50세, 박수동 31세 소방교, 조우찬 25세 소방사, 이렇게 세 분이 순직을 했는데 이 세 분에게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들이 다 귀하지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참 다 귀한 분들이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귀한 분들입니다. 살면서 어떤 지배하는 층과 지배받는 층, 뭐 이렇게 또 많이 가진 사람과 또 없는 사람,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일지 몰라도 사람은 다 귀합니다. 이 소방관들, 이분들 참 뭐 어려운 것만 맡아서 처리하는 분들 아닙니까? 전에 제가 90년도에 시 인천 광역시 시의원으로 이제 있을 때입니다. 그쪽에 소방본부가 인천시 소방본부가 인천시 의회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인천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민선되면서 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무위원회 있을 적에 이제 소방본부가 들어와 있는데 그때 제가 한 일이 첫째, 소방 헬기를 준비해야 된다. 인천시도 인구가 이제 200만이 넘어서 그 당시 230만이가 됐습니다. 200만이 넘어가는데 헬기가 있어야 된다. 특히 저 먼 연평도 또 백령도, 뭐 소청도 이런 데가 다 인천시로 편입됐잖아요. 인천시로 들어온 이후에 인천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먼데 사는 그 분들이 위급한 사안일 적에 큰 병원도 없고 그 귀한 분들이 그 생명을 잃지 않느냐. 배를 타고 인천까지 오려면 그 당시는 뭐 7, 8시간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소방 헬기를 준비해야 된다. 또 인천에는 산이, 특히 서구 쪽에 산이 많습니다. 산이 있는데 요즘엔 산불 나면 밑에 낙엽이나 나무 가지 이런 것을 채취하지 않아서 불이 너무 큰 불이 나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소방 헬기로 물을 떠서 물을 뿌려서 끄는 방법. 그거 아니고는 그냥 속수무책이다.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방 헬기를 준비하도록 해서 그 당시 그 인천시 공무원이나 소방본부에 있는 사람들이든가 다른 동료 의원들은 무슨 인천시의 소방 헬기까지 다 준비해야 되냐고 깜짝 놀랐었는데 결국을 설득을 시켜서 소방 헬기를 그때 주문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소방 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명을 구조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소방 헬기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요. 소방 본부장과 그 간부들의 이제 내무위원회 왔을 적에 제가 한 것이 겨울엔 불을 많이 쓰니까 화재도 많이 나지만 여름엔 불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불이 잘 안 나는데 여름 동안에 여름 동안에는 그 소방본부에 보면은 그저 그 시간을 대기하고 있고 거의 뭐 무력에 지나지 않느냐. 뭐 때로는 이제 뭐 바둑을 둔다든가 뭐 장기나 두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비를 손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그 구급대를 만들면 어떠냐. 119 구급대를 만들어라. 예를 들면 앰뷸런스가 병원에서 오는 게 병원에 앰뷸런스 숫자가 적으니까 급한 환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지 않냐. 인구가 많고 인천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소방서에 가지고 있는 그 장비로 그 연락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그 병원으로 옮겨주는 일. 그렇지 않으면 집에 문을 못 따고 못 들어갈 적에 그 집의 문을 좀 따주는 일 같은 거. 그 문 따는 건 이제 그런 거 이제 기술 배우고 장비가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 거. 그다음에 겨울에는 수도가 터져서 옛날 그 수도관이나 막 해서 추면 수도가 터지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그럴 적에 수도관 터졌을 적에 그런 거 응급 조치해 주는 방법. 이런 걸 좀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일이 구급대로 해서 그거를 운영하면 어떠십니까?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그 소방본부장이 검토하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천서 최초로 119 구급도가 그 90년도에 그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범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전국으로 다 확대됐습니다. 예.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여튼 소방본부에 많은 지금 현재 인명구조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번에 이 평택의 화재로서 세 분이 돌아가신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불을 진압하고 또 인명을 구조하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화재 나면 그 화재에 타는 그 물건들이 주로 그 비닐로 나이롱 뭐 플라스틱 이런 게 많으기 때문에 아주 그 연기가 옛날에 그 나무나 또는 무슨 그 초가집 타는 그런 화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가스 때문에 거기 가스에 호흡을 못해서 호흡이 막혀서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공기청정기 방독면 같은 것도 이제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고 이제 불이 이제 이렇게 집안에 이제 여기저기 갑자기 퍼졌게 공장 같은 데는 또 넓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호흡곤란으로 유독 가스가 나오니까 그래서 사망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현대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사는데 편하게
하는 제조지만, 그러나 그것이 화재로 탈 때는 아주 유독가스를 내보내는 그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건축할 적에 인화성 있는 물질을 좀 못 쓰게 하고, 불연성 재질을 쓰게끔 이렇게 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설계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영석 소방이, 박수동 소방교, 조우찬 소방사 세 분들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연계된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국회 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는 의결을 하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결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도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지만 지금 연계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결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준석 그 대표는 자기 변명만 했었을 때, 그쪽에 저녁 때 결국은 의결적으로 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국회로 달려가서 의원들을 때 설득하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같이 한 팀이 돼서 같이 가자. 그리고 포옹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들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건이 다 여러분들 들으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저는 충심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고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준석 대표를 포옹하고 같이 가자 하는 것은, 같이 선거 치르는데 가자, 정권 교체를 가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전에 이 업무적으로 볼 적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무를 거절하고 가출해서 두 번이나 그렇게 보이콧하고 나갔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당내 후보를 그냥 시간만 나면 방송에 가서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종인 총괄위원장하고 이준석이를 사퇴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국민의힘 당 앞에서도 매주 목요일이면 모여서 사퇴 요구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무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당에 자꾸 불협화음 소리 나오고 당을 비판하고 후보를 비판하고 뭐 선거대표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도 제소가 됐던 거 아닙니까? 윤리위원회 열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쪽에 윤석열 후보가 넓은 마음으로, 넓은 가슴으로 끼안고 가려고 하는 거에 되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님, 그쪽의 의원들이 103명이 모인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사퇴 결의안으로 의결하고,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문제를 토론 시간에 나와서 그냥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같이 가자 하고 다 용서를 해주면, 젊은
그 애숭이 이준석 대표는 자기를 비판하고 뭐 했던 의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앞으로 잘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의원들에 대해서 어딘가를 하여튼 못마땅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 하신 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라고 탄핵해야 된다고 해가 주장했던 많은 그 당사 앞에서 모여서 그 했던 그분들은 그분들 마음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러니까 같이 혼합하더라도 다음부터는 후보를 비판하고 당 선관위를 비판하지 않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지 않는다 뭔다는 이런 조건을 딱 걸어서 사과를 시켜야 됩니다. 사과를. 그 의원들이 있는 석상에 가서 사과를 하든지 해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진심으로 마음에 나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사과를 받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 이후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보면 옛날에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던 50대 60대 이 사람들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떨어지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안 하지 않냐고요. 여론조사 보면은. 그게 쉽게 얘기하는 게 2030 그냥 거기만 매진하고 저 이준석 저 젊은 대표 이야기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집도끼를 진짜 충심적으로 일하는 보수들을 잃어버린다 이게요. 그 사람들 주변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당당히 불의와 맞서고 당당히 심차게 나가는 그 맷집 좋은 그와 그 끈기, 인기 그리고 그 카리스마 그런 걸 갖다가 좋아했는데 지금 비실비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다 해가지고 이준석이만 그냥 어떻게든지 좀 덮으려고 그러고 속은 상하겠지. 그런데 그 얘기야. 윤석열 후보의 주변에 참모가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요. 아주 그건 잘못한 겁니다. 이 사회는요, 그리고 이 정당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져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받아야 되고 그랬지. 그냥 일반 저 시장에 하듯이, 좋아. 물론 일반 시장에서도 사과합니다. 그거는 사과를 받아내지 않은 것은 윤석열 후보가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이 나라 그 유권자 중에 2030이 전부가 아니에요. 2030, 40, 50, 60, 70, 80, 90 다 있잖아요. 그 전체를 아우려야지 대통령 된 사람이 2030에만 매진하면 됩니까? 이준석 그 후보는 맨날 2030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2030만 거기만 하면 나머지 사람들 다 기권 오면 투표 안 오면 당선됩니까?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이 그거는 반드시 이준석한테 사과를 하도록 받아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충심으로 고하는 겁니다. 그날 평택 그 청부고 그 냉동창고 그 공장에서 불난 거 있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영석 그 소방위하고 박수동 소방교하고 조우찬 소방사하고 세 분이 순직하셨잖아요. 거기 이제 조문차 거기 이제 현장 저 위로차 거기 갔잖아요. 의회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뭐 운전수라도 한다고 그러더니 그 차로다가 이준석이 그가 운전하고 거기 윤석열 그 후보 그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 그다음에 권영세 사무총장 이렇게 한 차에 그 차에 타고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데 있던 사람들이 같은 차로 가면 뭐 다른 차가 많이 안 가면 기름값도 줄일 수 있고 또 뭐 시간적으로도 뭐 공간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이렇게 다변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네 분이 다 당의 중요한 분입니다. 지금 선거 중에 전쟁 중이에요. 네 분이 거기까지 꼭 같이만 가있나 누가 대표로 한두 사람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 다 당직에 중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차에 거기 갔다. 이거는 첫째 우리 당원들이 볼 때는 그거 다들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한 차로 그렇게 가다가 요즘에 첫째 그 저녁 때 시간이 저녁 때 그러니까 또 겨울이 그러니까 길도 어떤 때 미끌 때도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입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그렇지. 만약에 어떤 사고 난다. 그러면 사고 났다. 그러면 이 당의 지도부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는 상위층인 모든 사람들이 만약 사고로 다쳤다. 그러면 이 선거 어떨 겁니까? 이 선거 어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이 네 분이 간 중에서 이분 중에서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 그러시죠? 그런 후보를 경호하는 경위 됐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 고성으로다가 이북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응? 정확한 저 인적사항도 나오진 않았지만요. 뭐 누구 갔다 얘기만 하는데 지금 이 나라에 간첩이 얼마나 있는지 지방 빨개가 얼마나 있는지 예? 여기 이 아주 못된 좌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나라 지금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응? 옛날에 뭐 이수근 씨도 넘어와서도 그런 얘기도 했으면 엄청난 숫자 같다. 뭐 몇십만 명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차를 이용한 사고를 빙자한 사고가 났을 적에 이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이 좌파 정부에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이 대다수의 60~70% 되는 이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이룰 겁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게 왜 이런 것을 넓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 당에는 국민의힘은 그만큼 그런 걸 생각하고 저기 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그거를 말리우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저는요, 도대체가 무슨 선거, 지금 이 중요한 선거가 말이죠. 뭐 연습하듯이 말이지. 뭐 이준석이는 뭐 연습 문제라고 하면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장난하러 오는 겁니까? 이거 지금 연습하는 겁니까? 응? 이거 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참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합니다. 아니 저렇게들 모를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지나치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이 소방본부의 소방사 세 분이 이 순직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예?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화재의 불을 막을 수 있는 그 옷도 있어요. 방위복도 있어요. 또 그 방독면 여기 쓰는 것도 있고요. 장갑도 다 있어요. 그런 전문가가 그렇게 했어도 이런 불의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예상치 않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몰라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는요, 그런 걸 대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자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세요.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실력으로 후보로 밀고 나가는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사태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일은
주변에 있는 측근들의 건의나 또는 그 계획안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준석이만 그냥 깨안다는 집토끼인 원래 보수인 50대, 60대, 70대 표를 잃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실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 자꾸 약해진다. 좀 이상한데 이준석이가 저렇게 잘못하고 뭐 그렇게 했어도 그냥 같이만 가자 이러면 되는 걸로 혼자 생각만. 잘못했으면 사과라든지 아니면 직무 정지를 시켜서 스톱을 시키고 한 달이고 얼마고 처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근데 또 요즘에 이준석 그 대표 김종인 그 총괄위원장 다시 뭐 불러들인다 뭐 한다. 그리고 저 안철수 연합하는 거, 안철수와 야권 단일화 후보는 거 그거 안 된다. 안철수가 못 받아들인다. 아니 후보가 윤석열이지 이준석이가 후보입니까? 이거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한다는 건데 이준석이가 뭐야? 당원이 한 사람. 근데 자기 생각만 싫으면 안 된다. 진짜 못됐어요. 진짜 못됐어. 지금은 어떻게든지 야권 단일화해서 안전하게 이겨야지.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저 180석 되는 여당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모든 걸 심의하고 못 오는데 전부 다 브레이크 걸리면 대통령 로봇 대통령 되는데 이준석이가 뭐냐고. 이준석이가 성상납이나 받고 뇌물을 받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지금 현재 당을 선거 대표를 떠나서 당의 후보만 씹었던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다시 그 연합하고 손잡고 가려면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도 체면도 입고 다니는데. 그리고 맨날 2030만이요. 진짜 윤석열 후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구독자 있는 분들 중에서 저 윤석열 후보고 또는 윤석열 후보 측근들하고 연계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이 말씀 좀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나도 정치적으로 나도요. 정치 뒷바라지 하고 댕기고 뭔 지가 한 40년 됐어요. 여러분들 옛날 저 북구에 돌아가신 존경하는 김숙현 의원 있었죠. 그 양반도 뭐 4선 5선 하셨잖아요. 그 양반이 저를 제일 아꼈는데 그 양반이 있을 적에 이 서구가 동구가 북구였었어요. 북구. 그 당시에 북구. 그 당시부터 그 김숙현 의원 그 일을 보는 일을 내가 해줬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비 내가면서 뭐 사가면서 그런 게 벌써 40년이에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나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요 정당 정치 중에는 정말 제 경륜 경험으로 봐서 손바닥같이 합니다. 이게 뭐 인천이야 내가 태어난 데가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이야 뭐 거의 알지만 지금이야 뭐 인구도 많이 늘고 인천이 지금 지역이 아주 넓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인천의 인구 한 50만 될 적에 그쪽에 내가 인천에서 살던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은 너무 답답해서 이거 참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님 본인 생각대로 하는 거 좋습니다. 정책적이고 뭐고 많은 자문 받아서 하긴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후보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대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또 세계가 바라보여요. 또 저렇게 미사일만 쏘는
남북 대치되어 있는 북한이 있어요. 공산당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다 아우러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나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 그 측근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휴식 공간이 편하게 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요일을 지내시게 되면 또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데 한 주를 활기차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